현대차가 로봇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열심히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 LG, 현대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SK, 두산, 그리고 한화, HD 현대 요런 대기업들이 다 지금 따라붙어가지고 로봇의 진심입니다. 해외가 더 난리죠. 엔비디아, 테슬라 지금 그리고 중국이 또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좋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 아닐까. 자, 일단 어제 로봇주가 급등한 이유는 약간 테마성입니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이 지명이 됐어요. 이분이 지금 LG전자 AI 연구원장을 역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AI 역량 강화에 앞장선 바가 있고 지금 AI 그 수석도 네이버에서 나와가지고 민간이랑 지금 콜라보가 된다 이런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제 번외로 하고요. 그래서 LG하고 관련이 있는 어제 로보티즈가 상한가에 간 겁니다. 왜냐면은 LG하고 로보티즈하고 좀 이제 협업 관계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대기업하고 협업 관계 있는 코스닥 기업들 위주로 불안하면 그렇게 보셔라. 2대 주주인 기업들 다 정리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하고 어떻게 있고. 그래갖고 예전에 유일로보틱스 이거 SK에서 13.5% 가지고 있고 똑같이 그 콜옵션 쓸 수 있는데요. 그 말씀까지 드렸던 가격이 2만 원대였습니다. 예, 이거 쭉 보신 분들은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아실 거예요. 어제는 요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쭉 올라왔고 최근의 트렌드에 그대로 부합하는 겁니다. 최근의 증시 트렌드는 유동성 장세 그리고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갖고 세 글자가 있으면 올려버립니다. 뭐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에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 정책적으로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 그래갖고 테마성으로 어제 오르긴 했는데 실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로봇 업종을 테마성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테마성으로 지금 봤던 시기가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업황을 봐야 된다고 저희 채널에서는 꾸준하게 지난해 중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외 대기업들 지금 AI 그리고 로봇의 진심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하반기부터 요거 얘기 나오죠. 여기에 어떤 배터리가 차용됩니까? 46 배터리 차용됩니다. 왜? 배터리가 용량이 좋아야 되니까. 엔비디아의 제슨 토르하고 그루트, 그 다음에 오픈 AI,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것 전부 다 지금 로봇에다 투자하고 있고 AI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삼성, 현대, LG, 두산, 한화, 현대 왜 SK 뺐니? SK도 있습니다. 여기에 SK도 하고 있어요.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AI 하드웨어에서 AI 반도체에서 로봇 하드웨어 두뇌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갖고 여기서 수익 낼 때가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차? 지금 로봇의 진심이죠. 삼성, 현대차, LG 3파전 일단은 요 기업들이 가장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저 뭐 로봇계를 왜 샀어?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근데 지금은 잘 샀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엑스볼 숄더부터 해가지고 로봇 산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높게 본 당연한 과정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좀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장성을 가지고 우리 기업에 우리 그룹에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 거 일단 최우선. 그러면서 시너지를 내는 거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투자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거기서 이 기업이 성장을 하면 또 그룹사에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죠. 또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승계 과정의 핵심 열쇠입니다. 현재 현대차 그룹의 순환 출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지주회사 체제로 아직까지 전환을 못했습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현대모비스로 간 다음에 현대차로 가서 기아로 가서 현대모비스로 요렇게 도는 구조예요. 다른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순환 출자의 대안으로 꼽히는 게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을 했는데 현대차 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이 실패를 했었죠. 2018년도인가. 그래가지고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분 구조가 지금 계속 지적이 되고 있어요.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이 7.3%, 정의선 회장이 불과 0.3%입니다. 다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7.6%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현대차 그룹은 기아하고 현대제철이 순환 출자 구조에서 모비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려가지고 모비스를 가지고 있고 기아하고 현대제철을 또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배하는 게 지배하는 구조로 해갖고 복잡하게 가 있는데 이걸 끊어내고 지금 단순하게 모비스 지주회사를 해갖고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경영권 방어는 해야 되는데
지금 숙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선택지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2018년도에 이걸 좀 하려고 했는데 모비스를 저평가 시켜버리고 글로비스를 고평가 시켜버리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글로비스가 제가 상장 때 이거 투자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이거를 정의선 회장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거의 개인 회사였는데 일감 몰아주기를 한 거죠. 공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 60% 이런 거 안 된다. 20%까지 제한시켜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분 20%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20%의 지분이 글로비스야. 그럼 글로비스를 높게 주고 모비스를 낮게 줘갖고 스왑을 시켜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지주사 개편이 쉽게 되겠죠. 그러면은 모비스 주주들이 가만히 있나요? 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난리가 외국계 증권사들도 난리 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행동주의 펀드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때 실패를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승계 작업은 계속돼야 되는데 선택지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을 파악을 해보는데 이거는 로봇 관련주도 있지만 앞으로 있을 만한 이벤트에서 여러분께서 요 지분율 파악도 한번 괜찮게 보실 만한 부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말씀을 드렸을 때 그다음 막 올라갔잖아요. 그게 다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현대모비스 지분율이 25% 수준까지 상승하려면 그만큼 지분을 매입을 해야 돼요. 필요한 건 25%. 근데 지금 6.7밖에 안 되니까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 돈이 5조 정도 들어갑니다. 상속을 진행을 하면은 6.3%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에 대해서는 60%, 50 플러스 대기업이어서 10%의 상속세니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5, 6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현금성 자산이 또 필요해. 그러니까 뭔가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어디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비상장 회사 이거 상장 실패했죠. 그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룹사에서는 비상장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11.7% 있는데 지금 한 3천억 원 정도의 정의선 회장의 가치가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요거도 7.3%나 가지고 있는데 한 3천억 정도. 현대차 2.7, 기아 1.8인데 이거 코로나 때 엄청 샀어요. 정의선 회장이. 근데 이거는 매각 확률이 적어요. 요거는 뭐 팔아도 많이 안 팔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글로비스가 단연 지분이 높은데 20%, 기업 가치는 10조 원 정도. 그러면은 정의선 회장이 10조에 20%니까 2조입니다. 그럼 다 합치면은 2조에다가 2조 6천억 정도. 근데 현대글로비스를 다 팔 수도 없고 이 돈 가지고는 이게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딱 그 군형이 딱 하나입니다. 이거 보스턴 다이내믹스 21.9%를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어요. 요거 1조 주고 샀거든요. 2021년도에 80%를 샀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20%는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어갖고 당시에 현대차가 30, 모비스가 20, 정의선 회장이 20, 글로비스가 10%씩 나눠서 인수를 했고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6월 지금 끝났어요. 이제 거의 이제 상장 못했으니까 요거 풋옵션 하면 돈 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있겠다 그러면은 소프트뱅크가 더 가져가는 건데 아마 풋옵션 청구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뉴욕 증시에 올해 6월까지 이제 뭐 상장 못했으니까 못하면은 자녀 지분 20%를 인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증자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30, 20, 20, 10, 20 이런 구조가 아니고 증자를 한번 해서 현대, 기아, 모비스 합작법인으로 돼 있는 HGM 글로벌이 54.7, 정의선 회장이 20에서 21.9, 소프트뱅크는 오히려 지분이 낮아진 거죠. 글로비스도 10%가 늘어나서 11%의 지분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대 글로비스는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한 11% 가지고 있으니까 취득 원가가 2,647억 원. 그럼 기업 가치가 2조 4천억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 주고 2,4천억이 됐으니까 이거 8천억 주고 2조 4천억이 됐으니까 나쁘지 않네 라고 보는데 아직 모자라다라는 거죠. 그리고 풋옵션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풋옵션을 소프트뱅크가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4년 동안의 수익률이 30%인데 굳이 이걸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아마도 이번에 풋옵션을 청구를 하게 될 거고 이거 현대차 그룹에서 나눠서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 나눠서 산 다음에 유상증자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장점, 지금 당장에 돈은 들어가지만 장점은 뭐냐면은 독자적인 로봇 개발하고 기술 유출 위험도 사라져가지고 좀 독자적인 행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게 적자가 문제인데 적자 폭이 커요. 작년에도 4,400억 원, 올해 1분기만 1,200억 원. 그래서 손실을 줄이고 나스닥에 상장해갖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거를 해야지 지금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현재 분기 손실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면서 가치를 높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게 그룹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뭐 기업 장부 가치로는 그랬지만 실제는 한 10조 정도 가치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0조일 때 정의선 회장 지분 가치는 2조 2천억, 20조면 4조 4천억. 그러면 30조가 되면 6조잖아요. 한 25조 정도까지는 가줘야 안정적으로 지분을 매각을 한 다음에 경영권에 대해서 지주회사 체제를 공고히 가져갈 수 있는 지분이 되고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그런 상속세야 어차피 뭐 분납하면 된다고 치고요. 배당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인 거죠. 당장 들어가는 돈이. 문제가 근데 뭐냐면은 단기간에 IPO가 좀 불가능한 상황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 가치를 높여야 지분 매각으로 차익을 거둘 수 있고 차익을 통해서 현대모비스를 매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기술력을 높여놔야 되고 지분에 대해서도 뭐 증자해 갖고 높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날 수 있도록 가야지. 그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을 한 다음에 전액 팔아도 상관없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정의선 회장이 개인 지분이기 때문에 다 팔아도 글로비스나 현대차를 통해서 또 지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체 다 팔아도. 그래서 요거를 팔아갖고 지분 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로봇산업의 진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최선을 다할 거고 적자폭 줄이기 할 거고 이익 전환하려고 할 거고 선두 기업으로 진입하려고 할 것이고 경쟁사 대비 나은 휴머노이드 기술을 보여야 될 거고 그리고 필요하면 M&A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현대차가 로봇의 진심일 수밖에 없는 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확보고 지금 대기업들 다 가는 거고 안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도태될 수가 없고 미래의 1등 기업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거리 신사업 차원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절박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치가 높아지면 향후에 구도가 자연스럽게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봐야 되는 거고 로봇 산업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제 현대차 그룹이랑 로봇 기술 발전 현황 어떤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요것도 투자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협업 관계에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국내에서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대기업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협업 관계인지 지분 관계인지 아니면은 기술 관계인지도 좀 가지시고 지금 기술 중에서는 액추에이터가 가장 그래도 좋습니다. 아직은. 아직 여전히 좋습니다. 1년 내내 좋아요.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 감속기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역시나 이제 보면 되는데 삼성 레인보우는 이제 자회사죠. SK 유일 로보틱스 여기도 행사를 했죠. LG 베어 로보틱스 로보티즈 그리고 현대차도 확인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면 되는데 자 로봇 관련주 이렇게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거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시켰는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잘 아시니까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금 실컷 말씀을 드렸죠. 비보잉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틀라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 엔비디아 코스모스 플랫폼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가치를 좀 좋게 평가를 받을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최근에 휴머노이드 어제 그래갖고 얘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6만 원 찍더라고요. 순식간에 HD 현대 로보틱스 그다음에 원익홀딩스 얘네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갖고 원익 로보틱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원익홀딩스고 원익 로보틱스의 지분을 96%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율 이동 조작 로봇, 그다음에 클로봇 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파트너십 관련주입니다. 이런 것들을 로봇계, 스팟 공식 유통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로보티즈가 어제 상한가인데 2대 주주입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 그냥 쭉 체크를 한번 최근 흑자 전망 리포트까지 나와가지고 얘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여기도 이제 액추에이터 얘기입니다. 로보스타도 LG가 로봇자 들어가면 많이 그러더라고요. 엔젤 로보틱스도 2대 주주입니다. 얘는 다관절 의복형 유연 착용 로봇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유니퀘스트 얘는 제슨토르 엔비디아 관련이고요. 그리고 RS 오토메이션도 제슨토르 어제 얘도 잘 올라가더라고요. 하이젠RM은 얘도 액추에이터 범용 전동기인데 나오고요. SPG 감속기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여기도 이제
콜옵션도 보유하고 있고요. DA 테크놀로지, 감속기 부품 내재화 진행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만 있냐? 아니 미국도 있어요. 예, 테슬라 이게 사실 대장이죠. 그 다음에 인튜이티브 서지컬, 그 다음에 로크웰 오토메이션 얘도 잘 가요 요즘에. 얘도 잘 갑니다. 그 다음에 ETF 잘 모르겠으면 로보 ETF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많죠. 많은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 중에서 뭐 사실은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이거보다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요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 선택지는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외에도 뭐 있으니까 이해가 빨라야 돼요. 로봇이 왜 지금 적자 기업인데 이게 아니고 로봇이 지금 왜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이렇게 밑빠진 종에 물두기처럼 들어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주가 이동 추세를 보시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저한테 맨날 오는 게 지금 사면 늦나요? 또 하실 거죠. 지금 살까요? 몰라요. 그거는 늦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데 1년 전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2만원짜리 8만원짜리 되는 그 사이사이에도 계속 물어봐요. 왜냐면은 그 사이에 내렸다가 올라가고 요번에 8만원 된 것도 5만원 갔다가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달라갖고 이거는 스타일이 달라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늦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산업을 보시면은 내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흑자 나는 기업이나 2년 내 흑자가 날 기업들 이런 기업들로 한번 잘 찾아보시고, 대기업 투자 지분 어떤 관계인지 이런 거 보시고요. 액추에이터, 모터, 감속기 초기에는 이런 거니까 좀 조정받을 때 얘네를 관심 갖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 조정을 받을 때는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저점을 알고 거기에 내가 몇 억을 태워요. 그랬으면 한 번에 막 2배 올라가면은 1억 2억 되고 부자 되죠. 집 금방 사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로봇만 돌이켜보면 제가 6번째 방송하더라고요. 요것만 해도 수배씩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늦었다 그러고 사기라 그러고 테마라 그러지만 누군가는 산업의 성장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오른다 못 오른다를 정해놓고 보시기보다는 지금의 산업의 현황, 그리고 그 산업에 맞는지 주가의 눌림인지 아니면 계속 상승 국면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